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윤말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른이 넘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 비쳐 보였죠. 손등에는 검버섯이 올라와 있고 머리카락은 성기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검정색 정장이었지만 어깨 부분이 살짝 색이 바래 있었고 소매 끝은 조금 해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집안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예비 며느리 수연이네 집안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평범한 과부일 뿐이었어요. 말자는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꼬집어 보며 화장을 고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화장품으로는 세월의 흔적을 가릴 수도 없었고 값싼 옷으로는 품격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말자는 서둘러 립스틱을 바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벌써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 꼭 성공시켜야죠. 도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수연이 아버지도 분명 어머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숙이 묻어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도연아, 수연이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지? 최영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연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영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그냥 긴장이 되는구나. 말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수연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녀의 과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오늘 다시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말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남동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향원은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말자는 도연이의 손을 잡고 입구에 들어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찻잔들이 놓인 테이블을 보니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수연이가 있네요. 도연이가 손을 들어 인사하자 멀리서 수연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여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깨의 각도, 목덜미의 모습, 그리고 머리를 빗은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큰 소리로 인사하자 그 남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최영국이었어요. 정말로 그 최영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도연이가 말자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지만 말자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국도 말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말자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말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말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최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마. 수연이와 도연이는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최영국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 어머니 성함이 혹시 윤말자 씨인가?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영국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람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영국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당신이라니. 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병원에서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 선택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로, 그리고 영국을 떠나야 했던 그 아픈 이유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수연이가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최영국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네. 수연이와 도연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최영국은 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버린 사람이야. 우리는 예전에 부부였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연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연이는 어머니와 최영국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최영국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저 여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상견례장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얼어붙었고 두 가정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말자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두 사람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에도 도연이는 한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차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집에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도연이는 어머니보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도연이가 말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였던 건가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최영국은 내 아버지였단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까지 준비하는 동안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도 몰랐단다. 수연이 아버지가 그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요? 도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름을 듣고도 몰랐다고요? 어머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자의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어머니가 왜 그 사람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내게 다 털어놓을 수 없었단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연이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속이고 살아오신 거네요. 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수연이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도연아, 제발.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사정이 있었단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죄요? 도연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떤 죄가 그렇게 크다고 아들에게조차 숨기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거네요. 말자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해하고 싶어요.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아버지를 버렸는지, 왜 저를 데리고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요. 말자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어머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도연아, 그 아이와는 안 돼. 말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도연이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사람의 일이 왜 저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해요? 말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국의 분노에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말자는 계속해서 회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자는 도연이의 방문이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지 한 장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도연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도연이가. 말자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잃게 된 것 같아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연이도 도연이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자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도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급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자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강남구 개포동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세요. 말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라고요? 우리 아들이.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자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도연이가 왜 건설 현장에 있었을까? 얼마나 다친 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말자는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도연이라는 환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아, 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보호자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최영국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영국이 말자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영국, 당신은 왜 여기에? 말자가 놀란 듯 일어났어요. 내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이 하필. 영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말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도연이가 영국의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왜 당신 현장에서? 말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영국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내 현장까지 와서 사고를 낸 거야. 영국, 제발. 말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영국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거야. 수술실 앞 복도는 두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이 원망스러우면 나한테만 화내. 말자가 맞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영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과 사귀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수연이는 매일 울고 있고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났어.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내가 그때 왜 나를 버렸는지 말해. 영국이 말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는지 말하라고. 말할 수 없어. 말자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영국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비밀을 안고 살 거야? 내 아들도 내 딸도 다 희생시키면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두 사람은 급히 달려갔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영국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왜 현장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영국이 물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온 지 며칠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동료들 말로는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하네요. 영국과 말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가 집을 나간 후 일용직까지 하게 된 이유를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도연이를 보며 말자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내 죄는 아이에게 이어져선 안 돼요. 도연이가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동안 뜻밖의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순덕이었어요. 순덕은 말자와 오랜 친구였고 영국과도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상황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순덕이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자야, 이제 그만 진실을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순덕아, 나는 정말. 말자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국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며칠에 걸쳐 영국과 말자를 각각 만나 설득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도연이와 수연이만 상처받을 뿐이라고, 이제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아, 말자에게도 할 말이 있을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순덕이 영국을 찾아가 말했어요. 영국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순덕아, 난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어.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순덕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도연이와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지? 이대로 두면 안 돼. 결국 순덕의 중재로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산사였어요. 순덕은 그곳이 마음을 정화하고 진실을 마주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오후 석양이 지는 시간에 말자는 산사에 도착했어요. 작은 법당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국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자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건너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영국은 그런 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말자. 영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말자가 고개를 들어 영국을 바라보았어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국, 미안해.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영국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말자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그때를 기억해? 영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래. 당신은 의식불명이었고 의사는 수술비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했어.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뭘 했다는 거야? 영국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어. 말자가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당신을 살리려고, 수술비를 구하려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영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강진호라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수술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말자가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무슨 조건? 나와 결혼하자고. 그리고 당신이 깨어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했어.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신이 없어서. 영국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살리려고 했던 거였어?
당신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 사람과 약속했고 도연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가 있었겠어? 말자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말자. 영국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서 도연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촛불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말자야,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영국이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으면서도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왔다니.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의 고백 이후 영국과 말자 사이의 오해는 풀렸지만 또 다른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국은 말자에게 도연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어머니와 영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영국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넓은 거실과 서재가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말자와 도연이가 도착했을 때 영국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영국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도연이는 서재를 둘러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국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영국이 도연이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국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말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국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도연아, 사실 너는 영국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입양아야.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양아라고요? 그래. 내 생부는 강진호라는 사람이었어. 영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형님이었지. 서재 안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영국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라고요? 도연이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진호 형님은 나보다 5살 위였어. 우리는 함께 건설회사를 운영했지. 영국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바로 내 생부야. 도연이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가 고개를 들며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 영국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형님은 내 어머니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를 당했어.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철골에 깔렸지. 그때가 언제였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어. 영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은 병원에서 마지막에 나를 불렀어. 그리고 말했지. 동생아,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도연이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너를 키워야 했어. 그때 내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영국이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 왜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영국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영국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어. 그럼 제 삶은? 도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던 건가요? 영국이 도연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희생이 아니야. 내 아버지 강진호 형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저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건가요? 도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말자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아저씨도. 도연이가 영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저 때문에 힘드셨던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도연아. 영국이 무릎을 꿇고 도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귀한 선물이고. 도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그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영국과 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국은 말자와 도연이에게 특별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버려진 옛 공장이었어요. 한때 영국과 강진호가 함께 일궜던 첫 번째 사업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말자가 녹슨 철문 앞에서 망설이며 물었어요. 형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영국이 철문을 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공장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과거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영국은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글씨, 내 아버지가 직접 쓴 거야. 도연이가 다가가서 보니 희미하게 안전제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업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직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영국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 말자는 공장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진호가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호는?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태어나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어. 매일 아기용품을 사다가 집에 가져왔지. 도연이는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사고를 당한 건가요? 영국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작업자 한 명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어. 형님이 그걸 보고 급히 뛰어가서 그 사람을 구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철골이 무너졌던 거구나.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 영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신보다는 도연이와 말자를 걱정했지. 세 사람은 공장 중앙에 있는 빈 공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강진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어요. 도연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영국 아저씨도 모두 제 때문에 힘드셨는데. 도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영국이 도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말자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당신의 아들을 제가 끝내 지켜냈어요. 영국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연이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도연이를 지켜갈게요. 세 사람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도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영국 아저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불러. 영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말자가 도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내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그리고 수연이와의 결혼도. 영국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지 않니? 도연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영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강진호 형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녹슨 기계들 사이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얽혀있던 운명의 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형님, 영국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도연이는 우리가 잘 돌볼게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공장 안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강진호의 영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옛 공장에서의 화해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서울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와 수연이는 그동안의 시련을 이겨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말자와 영국은 서로 협력하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그 사랑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야, 이 꽃다발은 어때? 영국이 플로리스트와 상의하며 말자에게 물었어요. 예쁘네요. 수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말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웨딩홀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말자는 어머니 한복을 입고 도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연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며 말했어요. 우리 도연이도 정말 멋있구나. 말자가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도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들어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수연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영국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결혼행진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는 수연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도연이와 수연이,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도연이와 수연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연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수연이 도연이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말자와 영국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이, 영국이 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구나. 그래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도연이와 수연이를 중심으로 양가 부모가 함께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가족 같았어요. 강진호 형님, 영국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형님의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기뻐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말자와 영국은 산부인과 병원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가 아기를 낳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수술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말자와 영국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 아이는, 말자가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도 함께. 영국이 덧붙였습니다. 도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국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다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처럼 아픔 끝에 찾아온 기쁨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강진호의 영혼도 분명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연 많은 인생극장이었습니다.